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선대위 구성을 바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도 사전 통보도 없이 한동훈 후보를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넣었더라고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양수를 바꾸고.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오전에 지금 이 권권 지도부가 이 김문수 캠프로 가서 지금 단일화 스케줄을 제시해 놓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조금 뭐 지금 한숨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좀 묘하게 지금 차이 나는 게 지금 한덕수 후보는 개헌 전선을 형성하자는 거고,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하자. 이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는요 개헌 반대론자였어요. 네. 개헌 반대론자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도가. 뭐 헌법에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만 개헌하느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뭐 수락연설에서 개헌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신념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상황상 그래도 개헌 호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 네네. 또 이재명하고 좀 대비를 시켜야 된다면서 이제 개헌을 이렇게 꺼내들긴 했지만 진짜 뭐 진정성 있게 절실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김문수 후보는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저 한덕수 후보는 세 가지 명분 중에 첫 번째가 개헌 있잖아요. 그렇죠. 3년만 또 하겠다 그런 거고, 지금 뭐 쌍권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김문수보다도 한덕수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솔직히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그걸 엮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무총장 장동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있었으니까 하는 건데, 장동혁도 이제 김덕수 주의자 아닙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간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김덕수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정치부 기자들도 김문수는 정말 한덕수하고 단일화에 진심인 것 같더라. 말하는 표정이나 태도 이런 거 보면 자기가 그거 느낀다 그랬는데, 야, 그 진짜 정치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당에 이제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법적 지위가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렇게 쉽게 낮아요? 아. 쉽게 낮습니까? 이제 김문수와 쌍권의 단일화를 둘러싼 이 파워 게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야, 이게요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똑같다고 봅니다. 뭡니까?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미 단일화할 마음이 약했다고 봐요. 없었다.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김문수 후보가 정치한 지 3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 4월 30일에 그 밤 10시부터 TV조선에서 마지막 결선 토론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후보로부터 후보를 양보할 거냐, 네. 또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제가 가장 그 뇌리에 남아있는 말은 늦지 않게입니다. 늦지 않게 단일화하겠다고 했거든요. 30년째 정치하는 정치인이 늦지 않게라는 워딩을 썼을 때는 본인이 분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5월 3일에 후보되고 나서 5월 4일에 바로 단일화하라고 아무리 당에서 압박해도 그럴 생각이 없다. 늦지 않게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법적 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당원과 국민의힘에서 선출돼서 정해졌어요. 5월 10일에 후보 등록하는 거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지나면은 5, 6, 7, 8, 9 5일만 버티면 바로 후보 등록이에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굳이 그걸 빨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만나거나 뭐 소통하거나 하는 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단일화 룰이라든가 이런 걸 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덕수 후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자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조직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하면 기호는 몇 번이죠? 아무도 몰라요. 6번이 될지 7번이 될지 8번이 될지 어디 10몇 번쯤 받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이 단일화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 당장 빠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똑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소위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후보가 딱 됐는데 그날부터 주변에서 친윤 세력들이
완전히 단일화 골목으로 몰아서 이제 됐으면 이제 내놔 뭐 이런 지금 거의 겁박을 골목길로 몰아넣고 지금 하는 이 모습들이 읽혀요. 왜냐하면 뭐 지금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된 것도 보면 결국은 이제 한덕수 후보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된 그렇죠. 것이고 그걸 친윤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딱 임명을 시키고 오늘 공건이 찾아가서 사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되어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정말 토론 한 번 없이 네. 그냥 내놔라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5일 날 6일 날 이거 다 휴일 내일 모레 네.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7일 날 이거 어영부영 넘어가면 여론조사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토론도 쉽지 않고 거의 이제 됐어 이제 너 한번 이 연설 한번 했으니까 그냥 내려와. 거의 뭐 끄잡아 내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저는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 그 김덕수 노선은요 동상이몽이었어요. 김문수는요 이 홍준표를 떨어뜨리고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득표 수단으로서 한덕수를 활용한 거죠. 한덕수 카드를 진짜 뭐 양보할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런 거고 이제 뭐 쌍권이라든가 뭐 저 누구예요? 그 저 뭐 박수영이라든가 장동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가는데 굉장히 그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그 밀당이 이제 그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참 이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좀 이야기했던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소문 뭐 이런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였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권영세 부부와 이제 한덕수 부부가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윤통이 이 친윤들한테 무조건 김문수 해서 한덕수 세워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이런 물밑에서 어떤 이것들이 이게 사실이었구나라는 느낌들을 뭐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오세훈이 드랍했을까라는 것도 보면 오세훈 시장은 벌써 이 어떤 흐름과 움직임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홍준표 후보가 왜 다 탈당을 해버렸을까? 네. 가족들 전부 다. 그걸 보면 그 속내를 한번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게 받지 않을까. 보시면 그때 홍준표 후보 떠나갈 때 그때 있던 그 의원들이 그냥 빛의 속도로 김문수 후보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배웅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이 친윤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대선 뭐 이거 승리 관심 없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당권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게 아닌가라는 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30초만 축구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뭐 하십시오. 저 브라질이요. 며칠 네. 전에 60년 만에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 됐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라고 이 세계적인 명장이죠. 네. 근데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어허. 우리 시청자들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필요가 없죠. 60년 만에 외국인 감독이 선임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 3월 달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한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감독이 잘렸어요. 그러고서 지금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자, 방금 제 말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를 하나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지난번 월드컵에 우승했잖아요. 네네. 메시가 그 라스트 댄스 하면서 맞아요. 우승을 했죠. 네. 그랬는데 아르헨티나가요. 지금 월드컵 남미 예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브라질한테 4대1로 이겼고. 자, 직전 월드컵 우승팀도요. 이렇게 다시 월드컵 나가려면 지역 예선에서 다 단계 밟아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는 대진표가 어떻게 돼 있죠? 국민의힘은 8강, 4강, 결승 뭐 이렇게 토너먼트처럼 올라왔는데 네. 그게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무슨 준 플레이오프나 와일드카드처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대진표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무슨 그 지난 대회 우승팀인가요? 우승 선수인가요? 사실은 정치에 이제 막 나와가지고 등판한 지는 한 3일 됐는데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당원이 선출한 적도 없고 조직이 있는지 자금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비전은 어떤 것인지 하나도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출마 선언하고 나서 광주에 가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나호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데 사실 이것은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쓸 워딩은 아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후보인데 대단히 불공정하게 마치 시드 배정 받은 팀처럼 대진표 반대쪽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도 지금 남미에선 다 치러서 월드컵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단일화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제 판단에서는 확장성이 과연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뭐 확장성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즉 다른 어떤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네. 왔을 때 우리가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그럼요. 건데, 그 지지층 안에서 김문수나 한덕수나 그게 무슨 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단일화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꼽히는 게 DJP 아닙니까? 네. 김대중의 그 민주당과 그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당했다. 아니, 이념도 달라요. 지역 기반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그 이질적인 두 세력이 합친 거예요. 그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과 정몽준 이것도 보자고요. 노무현은 늦가기 운동권이었고요. 정몽준은 재벌 2세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기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 하면 2 플러스 3 뭐 되죠. 3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DJP, 노무현, 정몽준 이런 네. 거는요. 근데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지금 뭐 한덕수가 뭐 광주 저 호남 출신이라고 뭐 그 호남 쪽에서 뭐 좀 무슨 표가 좀 나와요? 아유, 없잖아요. 또 본인 가서 광주 사태라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 지역 광주 언론. 사태라고 그랬어요. 네, 지역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70먹은 뭐 49년생하고 51년생하고 그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단일화해가지고 이게 뭐가 그 과거 DJP나 노무현 정몽준과 같은 그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의도는 우리 뭐 확장해갖고 선거 이길 생각 없고 그냥 이제 국민의힘을 어떤 식이든지 친윤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유지보수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유지 보수는커녕 당이 존속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네. 만약에 정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열리면 자, 지금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 내세워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재명 세상이 열렸을 때 국민의힘은 온전할까요? 저는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벼르는 당이라면 집권했을 때 정당 해산 심판도 청구하고 남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둥지가 지금처럼 온전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당권이나 어떤 기득권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은 그 울타리 자체가 저는 잘못하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듭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안철수 후보 전 의원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감독님 그 한번 영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야 승리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한 저 이야기가 네. 사실 한동훈 후보한테 자꾸 지금 선거운동 하라고 한 이것도 네. 보면 그래서 가서 계몽령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상계엄 잘했습니다. 네. 탄핵 저거 반대합니다. 이 이야기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저러고 있는데 와서 선거운동 해라? 네가 와서 그러면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과의 결별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대선 후보 됐으니까 정말 좀 득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감독님 그 일요신문이 그 단독으로 보도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저께 말이에요. 네. 윤통하고 또 저 윤상현하고 강명구하고 거기 아크라비스타 지하 1층 식당에서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거기 저기 그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윤통 중간에 저 술 먹다 나와서 화장실 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저 일요신문 기자가 보니까 그냥 아주 혈색이
벌거죽죽하고 좋았답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크로비스트 사저 정치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참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찍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확장성이 있을지 참 그게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